안녕하십니까. KBS 창원과 창원시가 공동으로 기획한 경제 대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박상인입니다. 지난주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역 주력 산업인 기계, 조선 등 제조업 경쟁력 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창원 경제의 실태를 짚어보고 극복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벽면, 혁신 성장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유효종 창원시 경제일자리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의 강영택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동차 부품연구원 구영모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방대학교 최기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에서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수소, 미래자동차, 방위 각 산업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수소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정부의 3대 중점 육성 신산업 중 하나가 바로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수소차, 수소경제입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본 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안에 각종 수소 충전 설비를 갖춘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입니다. 설치 면적은 1000제곱미터로 기존 충전소보다 17% 줄었고 설치 기간도 6개월로 40% 단축됐습니다. 설치가 보다 간소화된 이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는 전국 최초로 창원 도심공원에 만들어졌습니다. 건설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경비가 많이 들어서 투자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충수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모듈 형이 더 훨씬 빠르고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올 초 정부는 수소를 3대 혁신 성장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수소 산업을 통해 오는 2040년까지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와 42만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34개의 수소 관련 기업이 밀집한 창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첫 과제로 오는 2022년까지 수소 충전소 10곳과 수소자동차 5,000대를 공급합니다. 공회전 중에도 배기가스 대신 이렇게 물만 나오는 친환경 수소버스입니다. 창원시는 올해 수소버스 5대를 실제 노선에 투입해 운행합니다. 창원 수소산업 육성의 핵심은 1,015억 원이 투입되는 수소에너지 순환 실증단지입니다. 수소 생산에서부터 저장, 발전 등 전 주기를 한 장소에서 실증하는 시스템으로 5단계 사업 모두 올해 안에 착수합니다. 네,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창원에서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버스가 투입됐죠. 며칠 전 환경의 날 문 대통령께서 창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도시명 수소 충전소 시찰도 하고 버스에 시승하시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 국장님 혹시 시승해 보셨나요? 그리고 좀 운영 정보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창원시에서 전국 수소버스가 전국 처음으로 시내버스 노선에 6월 6일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투입되었습니다. 108번 노선과 122번 노선인데 이 노선이 우리 성주동에서 출발해서 창원역을 거쳐서 그 마산의 월영동으로 가는 그런 간선 노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해에 거주하고 있어서 아직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쉽기도 하고요. 창원의 수소버스가 창원에 일반 버스가 시내버스가 한 700대 넘게 운행하고 있는데요. 이 대부분이 CNG 버스입니다. 천연가스고. 그다음에는 전기버스가 한 20대 정도 있는데요. 수소버스는 CNG 버스보다 훨씬 이 소음이 적고 그다음에 떨림, 그러니까 진동이 없어서 승차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충전으로 420km를 달릴 수가 있어서 전기버스보다 효율이 면에서 훨씬 높고요. 그리고 저상버스로 이렇게 제작이 되기 때문에 노약자나 장애인들 탑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22년까지 이 100대를 지금 투입할 예정인데요. 우리 창원 시민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쾌적하고 아주 친환경적인 수소버스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직도 저같이 비전문가들에게는 수소버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구동 원리가 궁금합니다. 특히 내연기관차하고 좀 비교해서 이 구동 원리를 우리 구 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소버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CNG 버스하고 내연기관하고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내부에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타보시면 안에도 똑같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게 있는데 왜 수소버스라고 얘기하냐면 안에서 쓰는 연료가 수소이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수소는 수소와 공기가 만나면 불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나는 형태는 CNG나 또는 석유도 똑같은 형상인데 조금 다른 거는 수소버스는 그 안에 있는 수소가 공기와 만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하고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수소에서 전자를 하나 떼내서 그 전자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소 연료전지 이렇게 하면은 수소 연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운행하는 자동차. 그래서 수소 전기 자동차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게 말이 길다 보니까 줄여서 수소차라고 하긴 하는데요. 기존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소가 전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차들하고 같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떨림도 없고 아주 조용하고 전기차하고 유사한 원리로 구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수소 경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전 같은 전기 생산 시설을 줄이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강 팀장님께서 좀 더 전문가 입장에서 상세하게 좀 부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가 수소 산업을 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파리 기후 협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파리 기후 협정이라고 하면 온실가스를 줄여서 지구 온난화를 막자라는 게 큰 핵심입니다.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CO2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줄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존에 CO2나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라고 보면 발전소와 자동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바꿨을 때 과연 이 미세먼지와 CO2를 확실하게 저감할 수 있느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면 사실 태양광, 풍력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었죠. 근데 태양광, 풍력 말고 또 다른 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소 산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앞서 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전기가 생기죠. 이 전기는 결국에 발전입니다. 이 전기를 이용해서 차가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갈 때 뭐가 나오냐? 물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미세먼지, CO2 전혀 상관없는 친환경 에너지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소 경제 이야기하면 보통 수소차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수소 경제가 꼭 수소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발전으로서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소 경제라고 하면 좀 더 광범위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수소 경제 또는 수소 발전 또는 스스로의 동력화를 위해서 액화수소 같은 게 저장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그 강원도에서 수소 탱크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수소 탱크 안전성 문제 이 문제도 좀 부연해서 강 기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소 탱크,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를 말하는데요. 당연히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도 안전을 담당하는 가스안전공사라는 걸 두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가 가스공사 자체의 규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법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라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강릉 폭발 사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일단 강릉에서 터진 탱크 같은 경우는 저희 충전소에서 쓰는 고압 방식의 탱크가 아니고 고압이긴 하지만 저압이죠. 10바 조금 넘는 용접 탱크라고 합니다. 강판을 이렇게 말아서 용접을 하는 방식을 쓰게 되고요. 저희 충전소에서 이용하는 탱크는 이음새가 없습니다. 통으로 직접 깎거나 깎이진 라이너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금속이나 복합 소재로 감아서 쓰는 방식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사용자 그렇죠. 충전소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들을 두어서 매일매일 안전관리 매뉴얼을 따라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원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을 그 배치를 하고 정기적으로 매 시간 또는 그 분기, 반기에 한해서 그 안전공사라든지 기타 다른 운영기관 또는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석기관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릉과 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소 버스라든지 자동차에도 역시 이렇게 수소
그러니까 저장되는 부분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수소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탱크는 저희 일반적으로 수소 충전소에 쓰는 탱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 수소 탱크는 뭐 전문 용어긴 하지만 타입 1, 2, 3, 4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소 자동차에는 무거운 금속재 소재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연비 때문에. 그래서 가벼운 방식의 타입 4를 쓰게 되는데 그 카본이라고 그러죠. 카본을 감아 가지고 이렇게 탱크를 고압으로 이렇게 압축해 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한 700바 정도까지 충전을 하는데 자동차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직접 총을 쏘기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불을 지펴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자동차들이 안전성이 다 검증이 된 상태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수소차를 2022년까지 8만 대 보급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근데 차 한 대 가격이 거의 7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인데요. 창원시 경우에 지원금이 절반 정도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소차 신청이 오픈되는 동시에 마감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이랬는데 어떻습니까, 유 국장님? 네,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6만 7천 대를 지금 보급을 계획하고 있고요. 우리 창원시도 2022년까지 5천 대를 보급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수소차 가격은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형이 약 6,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는 여기에 저희 정부 보조금이 약 3,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반값이면은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그 수소차 구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157대를 보급했는데요. 이게 당일날 바로 마감이 됐고요. 올 초에도 2월에 또 200대를 또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일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또 300대를 추가로 보급하는데요. 제가 관련 대리점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대기자만 25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에 관심 있는 우리 창원 시민 여러분 빨리 서두르야 될 것 같고요. 이 수소차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가격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이 충전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한 번 충전해가지고 600km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비도요 우리 내연기관차보다 효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그리고 연비 그다음에 안정성, 쾌적함 이런 것들이 다 이 종합이 돼서 이 수소차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 충전소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한 곳 설치하는데 한 30억 든다고 있고 6곳이면 한 18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현 가능한 숫자인지 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창원에 현재 수소 충전소가 3곳이 있습니다. 2곳은 시내에서 이미 사용 중에 있고요. 하나는 지난 6월 월날 환경의 날 때 대통령께서 이렇게 다녀가신 패키지형 충전소인데 중앙동에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까지 3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4개소는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가 되면 창원 시내에 4곳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마산에 하나, 진해에 하나, 총 6곳이 되고요. 2022년까지는 총 10곳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건설 비용이 개소당 30억이 드니까 정부에서 지원은 합니다만 사실 창원시로서는 재원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 월날 대통령께서 다녀가신 도심형 패키지 충전소는 30억이 아니라 20억 정도 하면 구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건설 기간도 구축 기간도 상당히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국산화율을 최대 80%까지 올 연말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어서 이 가격적인 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면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창원시가 11월 1일을 수소의 날로 정하고 수소산업특별시를 선포하면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 울산을 찾아서 수소 선도도시가 될 여건이 충분하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어요. 수소차 양산 시설이 있고 생산 저장 설비가 있는 울산. 강점은 이제 높게 평가하신 것인데요. 게다가 최근에 창원시가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유치도 실패를 했습니다. 좀 수소산업특별시를 내세웠던 창원시 입장에서 난처한 입장이 아닐까 싶은데 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월 17일이었죠. 울산에 가셔서 수소산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울산을 수소산업특별시로 이렇게 선포를 한 바 있는데요. 사실 수소하면은 현재까지는 울산이 가장 앞서고요. 그다음에 창원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울산은 부생 수소 생산 전국에 한 50% 정도 하고 있고 수소차 전량 생산을 하고 있는 수소산업 중심 도시입니다.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대통령께서 현장에 가셔서 수소산업특별시로 선포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는 리포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소 관련 기업체만 13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생산된 수소차 대부분의 핵심 부품은 창원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10여 개 충전소가 있는데 이 대부분이 창원 기업이 이 충전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 날이었죠. 대통령께서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창원은 친환경 수소산업 특별시 건설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원의 수소산업에 대해 큰 힘을 보태주셨는데요. 이런 점을 볼 때 우리 창원시에서는 대통령께서 창원도 수소산업 특별시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 수소산업 특별시가 두 곳이 있다. 울산과 창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오셔서 많은 이렇게 수소산에 힘을 실어주셨는데 우리 정부와 그리고 우리 관련 기업과 잘 협업을 해서 창원이 수소산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강 팀장님께서 창원이 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설명에 앞서 지금 현재 창원이 아시다시피 많은 위기입니다. 창원뿐만 아니라 저희 우리나라 자체가 위기긴 한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위기인 산업이 뭐냐? 물론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조선, 항공, 자동차, 방위산업 이런 것들이 위기거든요. 근데 창원시가 이 모든 산업의 근간, 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역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우리 창원시의 목표는 이런 거죠. 중장년을 고용을 하고 기존 산업은 지키되 경쟁력이 높고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게 저희 창원시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런 산업을 만들면서도 친환경적이고 국민 수용성도 있어야 되고 수용성뿐만 아니죠. 반길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돼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 수소는 이 모든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 산업을 좀 예를 들 때 자동차를 놓고 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앞서 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품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 이렇게 두 가지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창원에서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산업의 핵심이었던 미션과 엔진 부품 대부분을 저희 창원의 국가산업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4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기계, 소재, 가공, 제조의 핵심 산업으로 핵심 뿌리 기업으로 그리고 기계 산업의 메카로 자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산업이 친환경 산업으로 바뀐다라고 놓고 보면 어디로 갈까요? 수소차로 가든 전기차로 가든 친환경 자동차로 갔을 때 미션하고 엔진은 없어집니다. 그럼 미션하고 엔진을 담당했던 기업들은 어디를 갈 거냐? 불보듯 뻔한 거죠. 새로운 산업을 찾아가야 되겠죠. 근데 새로운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결국에 기존 산업을 대체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수소 전기차에 들어가는 스택 상당히 고준위 기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 군데 없습니다. 이 정도 고준위 기술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창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넥소 안에 들어간 스택의 핵심 부품 대부분을 창원에 있는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자동차가 성장하면 창원 산업은 자연히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자연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시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도와주면 훨씬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소라는 에너지는 지금 현재 울산에서 부생으로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30% 이상, 약 40% 가까운 수소를 직접 추출을 통해서 생산내겠다고 하거든요. 추출하는 이 모든 기계 제품들은 다 기계 소재, 가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을 육성을 하면 결국에는 창원 산업이 살아가는 길이 되는 거죠.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다라기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산업과 정부의 정책이 맞아서 시가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서 조금 실패해서 과제를 못 가져오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IEA라고 국제 에너지 기구가 있습니다. IEA에서 바라본 2050년도에도
수소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수소 경제를 밟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많은 지자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죠. 울산, 창원, 광주, 충남, 서울도 준비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무도 걸어가 본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안 걸어본 길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기업이나 하나의 국가가 해낼 수 있는 것도 이 수소 경제는 아닙니다.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과 기업, 지역 지자체와 지자체, 국가와 국가가 협력해야지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창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다른 지역하고 연결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 수소 경제라는 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차, 자동차로 보면 이런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보다는 다음 세대가 누리고 수 있는 에너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는 앞에서 류 국장님하고 강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은 특색이 있습니다. 기계산업이라는 특색도 있고 연료인제 들어가는 자동차의 부품도 만들어내고 그런 특색을 살려서 이런 동남권에 있는 울산 특히 같이 수소차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하고 연계해서 좀 나아가신다고 하면 수소 경제 하나의 축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수소 경제 이야기하면 수소차, 전기차, 미래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90%를 수출하는 자동차 조향장치 전문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10년 사이에 개발된 조향장치 3가지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술 변화가 그만큼 빠르고 크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10년 전 제품은 매출이 10분의 1로 축소된 반면 최신형은 내년 400억, 2021년 800억 원의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이 회사는 5년 뒤를 대비해 자율주행 자동차용 조향장치를 개발 중입니다. 인공지능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정밀하고 내구성이 강한 부품 개발이 목표입니다. 아마 그 결과로 해서 저희가 공동 개발에 대한 그 계약서를 만들어서 향후에는 이제 공동 개발의 결과물을 누가 어떻게 가져가고. 자동차 산업은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휘발유 승용차 기준 2만 5천 개이던 부품 수가 전기차에서는 1만 개로 줄고 엔진 부품은 전부 없어집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더 줄어듭니다. 경남의 자동차 부품업체는 1,900개, 창원은 580곳이 연간 7조 원을 생산합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엔진 관련이어서 이대로 가다간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로 5년에서 10년 단위로 나눠 단계별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생태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자동차 부품이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 수출까지 할 수 있는 R&D 기능을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완성차 업체마저 미래가 불투명한 자동차 시장에서 부품업체가 변화를 주도하고 앞선 기술을 제시하지 않으면 10년 이후에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네, 미래 자동차가 현실화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 자동차가 창원 경제에 특히 많은 불확실성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유 국장님, 창원 산단 내 자동차 부품업체 현황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 좀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원에 지금 자동차 부품업체 수가 한 600개사 정도 있는데요. 총 생산액이 한 7조 원 합니다. 창원 전체 생산액의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고용 인원은 한 15,000명 정도입니다. 창원에는 완성차 한계업체 GM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1차 협력업체 현대, 모비스, 현대, 위아, 센트럴, 그다음에 덴소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자동차 부품 업체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제 조금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자동차 엔진 부품이 23%고요. 그다음에는 엔진과 연계되어 있는 동력 전달 장치가 20%입니다. 다시 말하면 엔진 부분의 한 절반이 우리 지역 기업이 이렇게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엔진이 없는 미래의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면은 이 엔진 기업들 다 어디 갈지 정말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도 이 충격을 어느 정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자동차 셰시 분야를
미래형 자동차와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스마트 산단 지금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산단 사업 중에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는 미래 초고속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이프튜브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단지도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한국 GM에서 창원 공장에 9천억을 투자해서 CUV를 연간 매년 25만 대씩 최소 10년 동안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차, 수소차가 아니라 내연기관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반가운 이유는 최소 10년 동안 25만 대의 내연기관차가 창원 시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관련 우리 제품 협력 업체들, 그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10년 정도 시간은 벌었다. 그래서 미래 자동차를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참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번 만큼 잘 대비를 해야만 사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계 시장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만 사실 당면한 문제 같지는 않고요. 이런 흐름은 피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인데요. 우리 구 팀장님 좀 부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런 문제는 창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2017년도에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가 9,600만 대였습니다. 딱 10년 전인 2007년만 보더라도 약 34%가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죠. 국내에서 보면 지금 2007년도에 수출한 대수가 280만 대 정도 자동차를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시장이 증가했으니까 우리도 증가해야겠죠. 근데 문제가 2017년도에 250만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11%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줄고 있는 겁니다. 수출 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50년에 IE에서 얘기하는 게 자동차가 지금 100배 증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 한 2억 대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1억 대거든요. 시장은 계속 증가하는데 우리는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다. 큰 문제죠. 이게 창원만의 문제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 무역 전쟁 또는 노사 관계, 또 정직적인 노동 시장, 고용 비용, 조효율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법을 만들게 되죠.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을 만듭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서 차를 육성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된 거는 우리가 변화하는 것보다 세계 시장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차라고 생각했던 2005년도 당시 우리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미래차라고 했거든요. 근데 2025년이면 연비 규제를 못 맞춰서 하이브리드 차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또 하나 더 있었죠. 크린 디젤 차를 미래차로 생각해서 또 연구를 했는데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고요. 좀 더 문제가 생긴 거는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기술력으로 다가설 수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생산 시장, 소비 시장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중국도 하나의 기술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 시장 어디가 제일 많냐? 중국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하고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수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수차가 무려 40종이 넘습니다. 우리는 2종밖에 없습니다. 넥소랑 수소버스. 지금 어떻게 경쟁이 이루어질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자율차, 전기차, 수소차 이런 식으로 막 변화되고 있는데 차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플랫폼도 바뀌고 앞에서 얘기했던 샤시 다 전동화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에 맞지 않게 계속 내연기관에 대해서 부품을 개발하다가는 후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류 국장이 또 얘기했던 듯이 내연기관 부품업체를 어떻게 이 미래차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을 보면은 미래 산업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그래서 미래 친환경차가 전기차냐 수소차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는지 우리 먼저 강 팀장님께서 한번 입장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기차가 앞설 것이냐, 수소차가 앞설 것이냐. 사실 제가 몇 번 인터뷰도 하고 내용이 나왔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어느 게 앞선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두 차만의 장단점은 반드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두 차가 친환경 자동차를 대체하는 주력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창원 같은 경우도 친환경 도시를 이제 표방하면서 예전에는 저희가 시작한 게 누비자 자전거, 그 위에 전기차,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 친환경 관련된 교통수단들을 홍보하고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지금 현재 있죠.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단점과 그다음에 자동차가 조금 무겁다. 그다음에 대형화할 경우에 배터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다. 그리고 이 배터리가 지금 현재 국산 모델이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를 쓰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볼 때는 중국한테 뒤질 가능성이 있고 자칫하다가는 전기차 시장을 중국에 내줄 수도 있다는 위협이 좀 있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 자체가 부생수소 기반으로 가다 보니 현재로서는 수소를 가져오는데 조금 물류비가 비싸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 인프라죠. 충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충전이 현재는 조금 불편하다. 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 수소차는 크게 만들 수 있죠. 버스로도 지금 만들었고 그리고 충전 시간이 되게 짧으면서도 장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전기차는 소형차 위주로 수소 전기차는 대형차 위주, 여객 위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앞에서 강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차 종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토론에 가면은 이런 전기차나 수소차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자동차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전기차나 수소차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연구를 하고 지금은 전기차를 먼저 출시했지만 수소차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가 우리는 수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있으면 거기다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출 시장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수출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기차든 수소차든 만들어서 그 시장을 열어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전 세계에서 수소차를 보급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수소차를 한다는 건 무의미하죠. 이거는 전기차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대부분 나라들이 수소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실제 보급도 하고 보급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 전 세계 수소차 보급 계획을 보면 한 200만 대가 총 그렇게 보급할 계획이고요. 2030년에는 780만 대가 보급될 수가 됩니다. 우리나라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30년대 전기차하고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전기차는 훨씬 많죠. 전기차는 이제 수소차 대비해서 한 10배 이상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시장이 전기차보다는 늦게 이루어지는 거죠. 전기차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전기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전기를 설치하면 바로 차를 보급할 수 있고 수소차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충전소도 지어줘야 되고요. 수소도 만들어야 되고 운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전기차가 답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있기 때문에 먼저 수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수소차 수출 시장이 늘어날 때 수소차도 수출해야 되는데 기술이 없으면 이제 수출 못 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수소차 사실 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불확실성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만큼 시장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정책, 너무 한쪽에 이른바 몰빵형 정책은 위험할 것 같다.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창원시 방위 산업에 대한 영상을 본 후에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연간 매출액 300억 원에 이르는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대표적인 강소기업입니다. 매출의 절반은 방위 산업 제품, 2천여 부품을 생산해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에 공급합니다. 품질과 기술에는 자신이 있지만 생산 확대가 불확실합니다. 방산 제품은 국방 계획에 따라 수급이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 업체는 해외 시장으로 부품 수출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쭉 다녀본 결과 거기에 딱 맞는 지역이 우리 한국이고요. 그 한국에서 우리 창원 경남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입니다.
현행 방산 수출은 자주포와 전차, 함정, 초음속 훈련기 등 완제품 위주입니다. 수천억 원을 넘는 규모인데다 무기 체계가 달라 수출은 쉽게 성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품 수출은 일반 제품과 마찬가지여서 수출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문제는 해외 거래선을 뚫는 것입니다. 개별 방산 기업이 나서기보다 국방외교협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을 창원시가 동원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의 신인도를 수출 상대국에 자치단체가 보증해주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창원의 방위산업 규모는 연간 4조 5천억 원, 전국 방산 생산의 27%이며 창원 제조업의 35%를 차지합니다. 생산 능력과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도 해외 거래선을 뚫지 못한 창원의 방위산업.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에 놓인 것이 현주소입니다. 그 창원진흥원에서 2016년, 18년 매출 조사 결과로 보면 발주 물량 감소로 창원 방산업체 매출 하락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어려운데 과연 이게 미래 먹거리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다시 한번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창원에 지금 정부 지정 국가지정 방산업체가 19개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9개사는 좀 매출이 감소를 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나머지 10개사는 매출이 좀 증가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생각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K2 전차 지연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던 현대 로템이 지난 5월에 K2 전차 출고식을 이렇게 방사청과 같이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디펜스 K9 자주포 백문도 올해부터 지금 수출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디펜스는 이렇게 워낙 지금 사업이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까 하나 테크인을 하시는데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이렇게 전략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하나 디펜스에는 500억을 투자를 해서 창원에 R&D 센터를 수도권에 있는 R&D 센터를 창원으로 이렇게 옮기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국방위 소속 김종대 의원께서 지적하신 게 창원 지역 방산업체는 정부 물량에만 더 의존해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난 2월에 창원 방위산업 관련해가지고 중소기업 협의회를 저희들 구성했는데 전국 처음으로 했는데요. 100개 넘는 업체들이 모였는데요. 다 모인 이유가 다 수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 디펜스하고 현대 로템이 지금 내수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주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시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이번 오는 9월에는 인도네시아의 방산 수출 시장 개척단을 지금 파견할 계획이고, 그리고 6월 20일이죠.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창원시와 또 우리 해군 사관업계가 공동으로 방산 전시회를 지금 개최합니다. 이곳에 20여 개 지금 해외 무관을 초청했는데요. 이 무관들과 우리 지역 방산업체 간의 수출 상담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방위산업도 수소 자동차처럼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방위산업 중요성, 이게 곧 창원시 미래 비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위산업을 준비하고 중앙정부, 창원시 그리고 방산 사업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최 교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밀리테크라고 하는 것은 그 국방을 의미하는 밀리터리와 그리고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 합성어입니다. 이 최첨단 기술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다른 어떤 산업 분야의 파급 효과가 지대한 산업이니만큼 이러한 방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그리고 각종 지원 정책 그리고 제도 등을 통해서 향후 어떤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리 방위 산업은 지금 현재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한반도 주변에 평화 기저에 따라서 사실 군비 축소에 대한 부분을 우리 방산업계에서는 많은 부분 좀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대신 우리의 이러한 그 최첨단 기술력을 앞세워 그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활로 개척, 즉 이러한 방산 수출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정부 차원의 문제로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정책 그리고 제도들이 계속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위산업이 미래산업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우리 미래산업으로 수소산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우리 강 팀장님. 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작년 9월에 대우 조선해양에서 건조한 3,000톤급 그 차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도산 안창호함에 수소 연료전지를 넣음으로 인해서 공기 불요 추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공기 불요 추진 체계라고 함은 잠수함이 물속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공기가 필요하거든요. 일정 주기로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연료전지를 넣음으로 인해서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산소를 가지고 직접 올라와서 공기를 받지 않고 안쪽 물속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연료전지 드론이죠. 이 연료전지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 쪽에서는 드론 활용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존의 배터리는 비행 시간이 짧아서 그 작전 능력, 수행 능력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연료전지 드론이 이제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는 국내 업체에서 개발했고 이 업체에서 만들어진 연료전지 드론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니까 작전 수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저희 국내 관내 기업이죠. 관내 기업 범한산업이 이 도산 안창호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스택을 개발했는데요. 이 기술은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냐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뭐 독보적으로 기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ICT로 관련되는 업체가 독일 기업이 있습니다. 지멘스라고 하는. 근데 사실 이 연료전지 그 스택, 그 잠수함용으로 들어가는 연료전지 스택은 지멘스하고 국내 관내 기업인 범한산업 두 업체밖에 가지지 못한 상당히 고준위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 방위산업, 수소산업은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방산 시장이 1990년대 탈냉전이 마무리되면서 그 대형화와 통합화 추세를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내에서도 2015년에 삼성그룹과 하나그룹 간의 방산 빅딜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앞서 이제 뭐 함정이나 전투기 뭐 이러한 무기 체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창원시의 지역 관내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디펜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표적인 이러한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 마켓시어 즉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의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자주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K9 자주포는 대당 가격이 약 50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K2 전차는 대당 가격이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잠수함이나 또는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는 함 건조 비용만 1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구병모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FA50이라고 하는 우리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대당 가격이 450억입니다. 이 450억짜리 그 FA50 전투기 한 대를 수출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국산 중형차 한 대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FA50 전투기 한 대 수출이 국산 중형 자동차 1,000대를 수출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수요로 하고 그다음에 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지대한 방위산업에 대한 그러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창원시가 국내 방산 거점 권역별 또는 거점 이제 도시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뭐 대전, 구미, 그리고 부산, 사천 지역이 있는데 이러한 방산의 거점 도시와 거점 권역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의 이러한 방위산업 육성 의지와 그리고 관련된 지원 정책들이 좀 탄력을 얻어서 정부와 그리고 국회 그리고 또 우리 방산 업계의 저변에 있어서도 하나의 어떤 성장 원동력으로서 그러한 부분을 좀 간곡히 좀 부탁의 말씀도 좀 덧붙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창원 시민의 어떤 시민분들의 이 방위산업에 대한 우리 창원시정에 있어서 이런 적극적인 지지와 그리고 관심 제고도 아울러 좀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께 각각 1분 정도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유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원 경제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자꾸 어렵다고 하면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경제는 또 심리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창원 시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주 소식도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기관 그리고 대기업 R&D 연구기관이 창원에 들어옵니다. 이 연구기관이 창원에 들어온다는 의미는 창원에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계산은 어렵지만 제조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산업 대통령께서도 저희들께 힘을 또 실어주셨고요. 친환경 미래자동차, 방위항공산업도 저희 열심히 육성하겠습니다. 창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저희들 땅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대한민국 산업수도입니다. 그리고 105만 창원 시민, 일반 시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견인한 산업수도 창원 시민입니다. 네. 네, 강 팀장님. 네, 그 기존 제조업 사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기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신규 산업도 육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산업 그 내용입니다. 수소 산업은 또 다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원시와 협조하여 창원시의 수소 산업 육성을 하고 이 수소 산업 육성이 국내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렇게 해서 저희 창원시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 팀장님. 네, 창원시에는 많은 자동차 산업들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인터넷이 발달해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 정보이고 그 정보들이 어떻게 업체들한테 쓰여져야 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창원시가 업체들과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함께 슬기롭게 이 시기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오늘날 국방력이라 함은 이제 경제력으로도 대변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방위 산업을 통해서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창원시에 앞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이 무인화와 스마트화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러한 그 관련된 첨단 기술들이 잘 접목이 되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우리 창원시 경제 발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긴 토론 임해주신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주 연속으로 보내드린 창원 경제 대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창원의 경제 실태 분석부터 미래 100년을 위한 준비까지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이어왔는데요.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이 창원시 경제정책 추진에 밑거름이 되고 창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